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산기업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정말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고 할 수 있는 육해공 우주항공을 잇는 그 그러네요.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되는 거고요. 아. 핵심은 전 세계 방위비가 이제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 네, 지속적으로 그러네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뉴 노멀이다. 뉴노멀이다. 우리가 1989년 동서독이 통일되고 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미국의 초인류 국가가 세계를 경찰 국가로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세계를 만들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육성하면서 전 세계를 세계화의 바람으로 자유무역의 바람으로 쭉 끌어왔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네. 왜냐하면 이미 관세 전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벽을 쌓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끝나서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아시아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파키스탄과 자유주의 지원을 받는 인도가 사실은 국경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중국 크게 언제든지 중국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네네. 또 양안 관계, 대만과 중국 간의 무력 분쟁 가능성, 그리고 남북한,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 이 전 세계에 어디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네.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뉴노멀입니다. 바로 이 뉴노멀에 대해서 세계화 시대가 세계화 시대가 종말이 갔고 갈등의 시대가 왔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붕괴된 글로벌 방위 산업 공급망 때문에라도 네. 이 K 방산이 당분간 좋은 기회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보시면 사실 이 냉전 시대 때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90년대 들어서 이게 보면 어떻게 됐어요? 통일이 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서 쭉 해서 2%대 가다가 지금 1%대까지 왔다가 지금 다시 2%대 오는 거거든요. 네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비 방위비 추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이게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글로벌 방위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이게 네. 90년대 앞서 제가 얘기했던 방위 산업 차가 이렇게 많았는데 네. 이렇게 통폐합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무기 생산 및 공급망의 병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 틈새에서 그들이 생산 시설을 복구하거나 회복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K 방산이 상당한 기회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럼 지금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인 건가요? 아 그렇죠. 2등이 어디예요? 2등이 프랑스입니다. 2등이 프랑스예요? 네, 2등이 프랑스예요. 그것도 제가 뒤에 여기 장표에 알겠습니다. 설명 예. 그때 네네. 드릴게요. 그래서 중동도 당연히 화약 거고 헤즈볼라, 그다음에 하마스, 네, 하마스. 그다음에 남중국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들의 도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네. 언제든 분쟁이 일어날 수 여기도 있죠. 늘 긴장 관계죠. 그렇죠. 뭐.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미중 간에 또 패권 전쟁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핵심인데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패권 전쟁은 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네. 중국의 굴기를 통해서 중국이 또 국방비를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GDP 한 7% 씁니다. 와. 그러니까 또 지금 3년 연속 올해는 네. 또 7.2%로 최대로 늘렸어요. 와. 그러면 게다가 지금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를 지킨다고 했었지만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을 지키고 또 자국과 인접한 국경 지역과 이 연안 지역들만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방어하는 함대가 태평양 사람 함대가 7함대거든요. 네. 7함대가 일본의 요코츠카에 있는데 네네. 이 7함대가 사실은 중국의 이 해군 전력을 풀 커버리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함정 수가 이미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네네. 전 세계 최고의 조선 회사들은 네. 1, 2위가 중국 회사고 조선 시장이 마켓이어도 사실 중국이 이미 일본과 한국을 꺾은 지 오래예요. 그렇죠. 그렇죠. 양으로 하면 일단 네. 압도적으로 크겠죠. 예. 그래서 군함 수에서도 지금은 중국이 한 430척, 미국이 한 300척에서 320척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100척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항공모함이나 그러니까. 3천만 톤급 이상의 3천톤급 이상의 이지스함들은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만 중국도 항공모함은 있어요? 중국도 있어요. 항공모함이 한 세 대인가 있고요. 네. 근데 그거야 뭐 사실은 뭐 미국에 대하면 조악한 수준인데 네. 지금 중국이 무슨 뭐 태평양 건너가서 항공모함 끌고 가가지고 미국 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예를 들어서 침공했을 때는
제일 도전선으로 진출해서 대만 침공이라든가 대만 점령을 막아야 될 텐데 해군 전력에서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전화했어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네. 조선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K방산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네. 질문 주신 빠주님께서 질문 주신 여기 있구나. 전 세계 수출 MS가 이렇습니다. 미국이 당연히 43% 천조국이기 때문에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이 유럽 국가들이 여기 9.6%, 5.6%, 4.8%, 3.6%, 3%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러시아가 2등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2등이었어요. 네. 와, 몰랐네. 러시아는 사실 뭐 2위였는데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여기서 방산 수출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요 순위가 조금씩 움직인 거고요. 어쨌든 근데 러시아, 중국하고는 이제는 무기 교육을 하기 어렵겠죠. 자유주행에서. 그러네요. 자, 얘네들을 빼고 지금 자기 또 석자인 유럽 국가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고 중동이랑 전투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것도 제코 석자죠. 얘고 네. 빼고 나면 네. 누구죠? 때문에. 한국 남죠. 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이 의외로 없네요. 일본은 사실은 그 패전 국가였기 때문에 못 만드는구나. 근데 예. 일본도 사실은 이제 점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예. 바뀔 거기 때문에 일본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네. 이 한국이 그래서 예. 그러네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이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유럽은 자체적인 수요 때문에 유럽의 5호 강국들은 지금부터 생산 캐파들을 늘리고 다시 가동을 시켜서 유럽 내에서 지금 역내 조달 비중이 25% 정도 되거든요. 25%를 지금 2030년까지 네. 50%, 2035년까지 35% 늘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사실은 유럽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정 국가니까 그렇죠. 수율하기 어렵다고 네. 보고 이스라엘도 지금 자국 전투 중심이니까 자국 조달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물론 수출은 다 하겠지만 네. 지금 유럽 외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또 다른 나라들이 수입한다 그러면 미국과 K방산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유일하네요, 진짜. 미국은 아마 첨단 그쵸. 방산 중심으로 비싼 해서 거. 지속적으로 네. 압박을 할 것이고 네. 우리는 조금은 가성비 있는 재래식 무기 틈새 시장과 조금은 이제 그 천공투 같은 네. 것들 그다음에 FA-21 같은 그다음에 또 무슨 그 잠수함 같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부 가치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네.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유럽이 재무장했을 때 수요라는 것들이 이 서유럽 같은 경우 있잖아요. 독일, 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는 미국 방산과 유럽 방산 자체적인 기술력이 있으니까 거기 미국 방산을 중심으로 구매를 할 것이고 네네. 이 바로 옆에 그 러시아와 붙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동유럽은 그런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은 우리나라 K 방산을 지금 선호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K 방산이 그 발트 3국 중에서도 이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지금 현지 진출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지 생산을 하고 현지에서 조인트 벤처를 하게 되면 이것도 나토 물량이 되는 거죠. 네네. 나토 권역 물량. 그래서 이 시장이 중요하고 또 북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보면 유럽 방산 플러스 K 방산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럽이 역내 생산, 역내 조달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산해서 수출한다 이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공급한다라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피벗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게는 몇 가지 전략적인 효능이 있는데 결국은 무기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건인 나토 역내 조달이라는 그 제약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바로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거기서 빠르게 공급하고 그리고 나토라는 그 쿼터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는 네. 대한민국 창원이나 거제나 사천 이런 데서 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면 여기가 거점이 박살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6.25 전쟁 때 전쟁 특수를 누가 받냐면 일본이 봤어요. 일본에서 그쵸. 무기를 생산해서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이 무기 생산 거점들을 늘려놓는 것들은 사실은 또 그런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해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유럽 시장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K 방산에 있어서는 중동 시장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중동 시장이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뭐 이렇게 쭈루쭈루 있는데 이 돈 있는 나라 이제는 사실은 유럽의 수출 그 동유럽 국가에 수출할 때는 돈을 꿔주면서
사실 금융 지원을 하면서 수출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오일 머니가 있는 나라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돈 있는 나라들한테 돈 받으면서 한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천공투 같은 것들이 4조 원, 뭐 5조 원 이렇게 금액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전차 이런 것들도 금쪽 8조 이렇게 되잖아요. 돈 있는 나라는 큰 돈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중국의 그림자가 있는 남중국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지금 이러한 무기들에 대해서 현이 논의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을 진출하는 건데, 네. 예, 지금 저희 K9 자주포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서 K9 자주포, K9, A1, A2, A3 이렇게 해서 계속 쭉쭉쭉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미국은 5개 후보를 선정해서 기업 평가 후에 발주 예정인데 이게 올해 내년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이 지금 해군 MRO는 이미 우리 하나오션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오, 네. 그리고 이미 두 건은 MRO 사업을 수주해서 인도까지 했고, 네. 그리고 지금은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현지 조선소도 인수했고, 그 다음에 오스트라리아라고 하는 호주의 조선소를 지금 M&A 적대적 M&A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 회사는 이미 미국의 군함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오션이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호주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네. 사실상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호주 정부와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이것이 딜 클로징이 된다고 하면 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산기업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네. 정말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고 할 수 있는 육해공 우주항공을 잇는 그러네요.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뭐 유상증자 가지고 조금 시장에서는 시끄러웠지만 네. 그런 대규모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네. 그리고 M&A를 통해서 그렇죠. 글로벌 탑티어의 방위산업 기업으로 성장하고 우주항공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도전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뭐 구조적으로 네. 제가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방위산업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프린터 있잖아요. 프린터 사면 네. 프린터 가격은 별로 안 비싼데 토너가 엄청 계속 쓰죠. 잉크예요, 잉크. 네, 솔직히 네, 기계값은 10몇만 원인데 잉크가 10몇만 원이야. 이게 똑같아. 계속 가는 건데. 정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수기도 마찬가지. 정수기도 네. 필터. 예. 무기가 똑같아요. 아. 무기는 공급하면 예. 쉽게 못 바꿔요. 자동차 한 5년 타고 바꾸면 되는데 네. 무기는 기본적으로 한 2~30년 씁니다. 육상방산. 그다음에 해양방산 무기들이나 이 공중은 한 30년에서 50년 써요. 그렇죠. 자, 비행기는 뭐 옛날 거 그렇죠. 계속 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써서? 고쳐 쓰고. 고쳐 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소모품을 계속해서 예. 유지보수해야 되고. 그렇죠. 뭐 총알 같은 건 그렇죠, 그렇죠. 규격이 있으니까 그만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 방위 산업은 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느냐? 예. 바로 MRO입니다.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이라고 해서 이 무기를 수출하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하는 게 쭉 해서 오히려 매출은 앞단에 압축적으로 30이 있지만 네. 뒷단으로 30년 동안 이거를 그냥 깔아둔 거네. 네. 예. 그래서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뒤에 뒷단에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쌓이겠네요,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예. 하면 예. 이 회사가 상당히 탄탄한 캐시 플로우를 갖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위 산업이 중요한 거고, 네. 여기서 보다시피 2020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 네. 이 이후로 이런 식의 매출 MRO 매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막 수주하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네. 수주할 때는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실제로 주가가 밸류에이션에 반영하는 것은 그 무기를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해서 납품했을 때 대금을 받기 때문에 그때 BSPL에 찍혀요. 그러니까 실제 밸류에이션은 그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식은 얼마의 무기를 수주했습니다라고 하면 이 수주라는 뉴스에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계약으로 성사돼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현금까지 수령하느냐, 그러니까 확인된 이후에 이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런 선순환 구조를 지금 갖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방위산업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납품이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린터를 계속 보낸다는 거니까 앞으로 그것을 토너를 갈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MRO가 쭉 깔려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야,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에는 ESG라고 해서 예. 뭐 environment, 그 다음에 social,
가버넌스 이래서 그렇죠. 환경과 사회와 그런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한 투자의 가치 판단으로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방위 산업체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상 원자력 무기나 무기랑 똑같은 이렇게 거잖아요. 얘기하죠.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지난 3월 14일에 주요 자산 용사들이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재검토. 왜냐하면 이 재무장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돼야 되는데 이거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뭐 유럽의 그 방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국가에 대한 안보.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죽고 사는 문제. 네. 먹사니즘보다는 죽사니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요 대형 기금들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제가 오늘 끝으로 네. 대한민국은 그래서 강력한 카드가 있다. 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드입니다. We do have card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네요. 드리고 We do have 싶습니다. card. 야.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120년 전 을사년에는 예. 대한민국이 대한제국 시절이죠. 네. 을사오적들에 의해서 일본에게 을사늑약을 통해서 네. 저희가 외교권, 국방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맞습니다. 국권을 사실상 수탈당하는 치욕을 겪었던 해가 120년 전 을사년입니다. 그렇죠. 60년 전 을사년에는 네. 대한민국이 일본과 정상을 그러니까 외교를 관계를 회복하고 1965년에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네. 우리가 우리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이런 산업화를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2025년이죠. 네. 을사년. 정말로 드라마틱하게도 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진짜. 그리고 새로운 대선을 하는 네. 을사년이 되었습니다. 이 을사년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네. 120년 전에는 네. 국권을 침탈당했고요. 60년 전에는 식민 지배에 있던 일본이라는 국가와 당당한 국가 대 국가로 우리가 정상 그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그렇게 보상을 받는 게 막 옳았냐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저는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국의 결단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끝으로 우리 빠소님의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데 네.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10 국가입니다. 네. K방산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탑10 국가를 한번 쭉 보시면 네.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를 수탈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식민 지배를 받고요. 1950년에 한국전쟁을 통해서 1953년 전쟁이 끝난 그해 네. 폐허뿐인 아무것도 없던 네. 그 폐허에서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10이라는 국가로 성장했어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지배를 받았던 국가고 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됐던 국가 전 세계 최고의 최빈 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당당한 나라 이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We do have cards. 네. 우리는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빠쇼님도 응원해 주시고 네. 또 저희 K방산도 응원해 주시고 또 저도 네. 오며 가며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러스 K방산 ETF를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네. 대한민국 방산 탑10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플러스 글로벌 방산 ETF라는 걸 제가 작년 11월에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방산 탑5 종목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고. 네. 트럼프 2.0 시대에 이런 모든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있는 그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있는 하나그룹이라 그래서 네.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화그룹주라고 하는 ETF를 상장시켰는데 네. 불과 한 5개월 만에 네. 이제 104% 와.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뭐 올해 수익률 1, 2 탑이 K방산 ETF 플러스 K방산 ETF가 1등 104.4%
5% 뭐라고 5개월 만에. 와. 2위가 네. 그 하나그룹주 ETF거든요. 네. 뭐 그 뒤를 이어서 뭐 우리 플러스 태양광 이런 쪽이 한 5등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수익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만 네. 이런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어떤 큰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고 그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파생되는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지식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빠숑님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부동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네. 창원이나 거제나 지금 사천이나 이렇게 지금 경상남도에 방산 그 클러스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의 경기들이 지금 회복될 수 있는데 뭐 그쪽 지역의 부동산은 어떨까?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한번 네. 그 지역에 가서 한번 동향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요. 저는 전국을 다 분석하고 있고요. 네. 저 거제가 한 몇 년 동안 힘들었어요. 네. 근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주한 게 많아서 좀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주택이 좀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주택을 단기간 너무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소화되면은 아마 거제도 부동산 경기는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 다 뭐 사천, 진주 다 그런 경상남도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자리가 경남편 확산적으로. 한판 하시죠. 경남편. 경남편 좋죠. 예, 예. 기업 투어도 하고.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최영진 전무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